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사언니 지니PD입니다. 얼마 전에 독감 백신 일부가 유통 과정 중에 상온이 노출되면서 무료 예방접종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복용하는 약도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은 건조한 서늘한 곳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냉장 보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습기 때문에 약이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의약품 중에서 냉장 보관을 꼭 확인해야 하는 약물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온도에 민감한 항생제 건조 시럽입니다. 이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항생제 건조 시럽, 냉장 보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항생제 건조 시럽은 가루 상태일 때랑 물에 녹인 시럽 상태일 때가 보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 조건과 사용 가능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혼합제제입니다. 이거 정말 소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생제인데요. 오구멘틴 제제이고 약 이름에 듀오나 네오가 들어가면 모두 이 계열의 항생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열의 항생제를 물에 녹였을 때 상온에 두게 되면 진한 노란빛으로 변하면서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하고 냉장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7일까지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파클로, 세포포독심, 세파드록실 성분의 세파 계열의 항생제들도 냉장 보관이 필요한데요. 조제한 현타객은 냉장 보관에도 14일까지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리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성분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 성분인데요. 이 두 성분은 오히려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꼭 실온 보관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인슐린 주사제제입니다. 인슐린 주사제는 일반적으로 개봉 전에는 냉장 보관을 하고 개봉한 후에는 한 달까지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가 너무 차가울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했을 경우에는 좀 미리 꺼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항문에 삽입하는 좌약제제도 실온에 두면 잘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확인해야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변비에 사용하는 비사코딜 성분의 둘코락스 좌약, 그리고 취질에 사용하는 프라목신 성분의 좌약도 냉장 보관이 필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안약제제 중에서도 냉장 보관이 필요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라타노프로스트 녹내장 치료제, 그리고 염증과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디클로페낙 성분도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사실 영양제는 어떤 성분은 꼭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라고 따로 고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유산균 중에서 어떤 제품들은 특정 균의 안전성 때문에 냉장 보관을 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구매하실 때 잘 보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냉장 보관 확인이 꼭 필요한 약물 5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외에도 성장 호르몬 제제, 그리고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건조 시럽, 일부 항암제 등도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허가 사항에 따라서 보관 방법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하실 때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